13단 권성업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성품이 정한적 선도 없고 악도 없으며 동한적 능히 선하고 능히 악하느니라. 성리품 2장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 법어를 받들고 저희 교리 실천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보스턴에 3년 파견 근무를 할 기회가 생겨서 보스턴 교당에 갔는데,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교당을 한 번도 안 나가다가 그 인연이 보스턴 교당과 되어서 보스턴 교당에서 이제 교당 생활을 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당의 교무님이신 숙타원 김현호 교무님께서 저에게 그 물리학 동영상을 하나 보고 감상담을 이야기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동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게 경희대 물리학과의 김상욱 교수가 한 강의인데, 그 강의 제목이 도대체 시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강의였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라는 게 뭐 여러분들 매일 쓰고 잘 아시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뭘까? 뭐 이런 질문, 의문을 하신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강의인가? 이게 진짜 물리학 강의가 맞나? 하고 이제 강의를 듣는데, 강의 첫 번째 그 강의하는 김상욱 교수가 시간의 본질을 정의하거나 설명하기가 대단히 힘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학 강의인가? 인문학 강의인가? 이게 굉장히 범상치 않은 강의구나,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의 처음은 고전 물리학으로 돌아가서 옛날에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그 역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내려옵니다. 그 중에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시간을 정의한 게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을 어떻게 정의했냐니까, 어떤 물체가 이동하는 전과 후, 그것을 시간으로 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물체가 여기에서 저기까지 갔을 때에 걸리는 그 무엇, 그것을 이제 시간으로 정의를 하자, 그렇게 정의를 하고, 그 정의가 뭐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해시계 뭐 이런 걸 봤을 거잖아요.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면 시간이 간다니까, 그렇게 정의를 하면 이제 굉장히 합리적인데, 그걸 이제 태양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다 응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움직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시간을 이야기할 때. 그럼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니까, 움직임이 없으면 그러면 시간이 없느냐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시간의 본질이 뭐냐? 그럼 시간의 자연성이 있느냐? 시간이라는 것은 홀로 존재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움직임이라는 게 굉장히 시간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정의하려면 움직임을 정의를 해야 되죠. 움직임을 정의하려고 보니까 이 움직임을 정의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움직인다는 것이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좌표계를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 좌표계를 도입할 때의 첫 부분이 이제 이렇습니다. 아주 광활하고 무한히 넓은 아주 텅 빈 공간, 허공에 티끌 하나 없는 그 공간에 물체가 달랑 하나 딱 있으면 움직임을 정의할 수 없다. 움직인지 안 움직인지 모르죠. 우리가 아주 맑은 밤하늘에 달이 딱 서 있으면 그 달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건물 뒤에 이렇게 싹 가리면 달이 움직이는 걸 아는 것처럼, 그 허공에 물체가 딱 하나만 있으면 정의하기가 어렵다. 움직이고 있어도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없고, 움직이지 않으면 더더구나 이제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공간에 물체 하나를 딱 넣으면 그 물체가 원래 있던 물체하고 거리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그 거리가
가까워지느냐 뭐느냐 멀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움직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움직이면 시간이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물체를 항상 임의의 물체를 넣을 수 없어서 좌표계라고 그러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X축, Y축이에요. 그걸 이제 가상의 공간에 이제 좌표를 만들어 놓고 그런 물체 하나가 있어도 이제 움직임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강의가 시작되고 강의는 쭉 해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남기면서 강의는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저는 그 허공에 있는 물체가 딱 하나 있는 그 공간에 되게 궁금한 게 많아서 그 공간으로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티끌 하나 없는 허공에 있는 그 물체가 하나 있는 공간에 제가 발을 쓱 집어넣어서 그 공간 안에 이제 들어가서 그 물체를 이제 바라봤습니다. 바라보니까 그 물체가 이제 움직이면서 오죠. 물체가 오는구나. 또 물체가 가는구나. 물체가 굉장히 빠르게 가는구나. 느리게 가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물체가 움직이는 것인지 내가 움직이는 것인지 이게 확실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저 물체가 온다고 그랬을 때 그 말이 꼭 오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또 그 물체를 두고 딴 사람 한 사람을 그 물체 뒤편에다가 이렇게 이제 모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물체가 온다 그랬더니 그 상대방에 있는 사람은 간다 그래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있는 위치나 그 사람이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온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간다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온다 간다 또 내가 빠르다고 그러면 그 사람 느리다고 느낄 수도 있고 이 상대방에 따라서 이제 다 이렇게 달라지죠. 그런데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면 그 허공에 물체가 하나 있었을 때는 간다 온다가 없었죠. 원래 물체가 하나 딱 있을 때는 간다 온다 뭐 있다 하더라도 그걸 정의를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그 공간에 어떤 경계가 생겼죠. 어떤 인연이 생기면 그 인연에 따라서 간다 온다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기차가 강을 이렇게 건너가죠. 그럼 기차가 간다. 그러면 그 건너편에 있는 사람은 기차가 온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뭐 한 현상을 두고 한 사람은 간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온다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틀린 게 저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나하고 다른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걸 다르다고 느끼는 것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틀렸어. 그럽니다. 이건 가는 거야. 왜 넌 온다고 그래? 이리 와봐. 이쪽 편으로 강 건너러 와봐. 여기서 보면 분명히 가는 거야. 왜 이쪽으로 오지 않고 계속 그쪽에 서서 간다고 하느냐. 이게 틀렸다고 그러고 서로 싸우고 이게 매일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럼 원래 그 기차가 허공에 기차가 홀로 존재할 때는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경계를 만나면 간다 온다가 생겨요. 그러면 기차가 간다고 그랬나요? 기차가 오는 것도 아니에요. 기차는 가만히 있는데 그 주위에서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간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말씀에 성품이 정한적 선도 없고 악도 없잖아요. 원래 선도 없고 악도 없는데 그게 경계를 만나서 이제 동하게 되면 그 성품 자체가 선하거나 악해지는 게 아니라 그 성품을 바라보는 사람이 선하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악하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하다고 그러는 사람이 악하다는 사람 보고 너 틀렸어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잘못됐어. 이리 와봐. 이쪽에서 보면 선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하면 능히 선하고 능히 악하게 된다. 그걸 누가 정하느냐? 보는 사람이 이제 정하게 되는 거죠. 이 대종사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거 가지고 내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한번 실전을 해보자. 저번에 그 길사님이 그 MZ 세대의 직장인 삼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재밌게 들었는데 대학원에도 MZ 세대의 대학원생이 있습니다. 일을 잘 하는데 이게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해요. 이 직장인도 아니고 대학원생이 밤을 새서 연구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6시 땡 하면 보스턴백 들고 피트니스 센터로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은 다 밤늦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이 학생만 이렇게 일찍 가니까 분위기도 안 좋고 그 학생을 불러가지고 이제 야단을 쳤어요. 아니, 네가 의무 교육도 아니고 스스로 연구를 하겠다고 와서 연구를 하는데 좀 더 열심히 해서 더 배울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직장인도 아니고 그렇게 땡 하면 집에 가느냐. 그리고 이제 막 야단을 치다 보면 제가 막 화가 나요. 이게 내 인생도 아닌데 왜 남의 인생 가지고 화를 내는지 모르겠는데 막 화가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 학생은 왜 야단을 맞지?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봐요. 이 골칫거리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말씀에 이제 대입을 해봤어요. 그러면 내가 바라보는 게 온다고 그러는 거고 그 학생이 행동하는 게 이제 뭐 간다고 그런다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 내가 뭘 이득을 보겠다는 거다 아니고 학생 보고 학생 인생을 잘 살아라고 그러는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사람을 한 사람 초대를 했어요. 그럼 그 학부형의 부모님은 사실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할까?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부모님은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다고 이제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꼭 우길 것은 아니다. 그런데 딴 학생들은 다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건 잘못된 건 아니지 않느냐? 고 했더니 그것도 잘못됐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제가 40년 전에 학위할 때 하던 방식이잖아요. 밤을 새면서 하는 게. 그때 당시에 벌써 유학 갔을 때 미국 학생들은 6시 땡 하면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이 개벽되면 정신이 개벽이 되는데 이게 40년 전 프로그램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이제 훌륭한 학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꼭 학자가 되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MZ 세대의 직장인들이 사장님 될 꿈을 옛날에는 다 꿨지만 안 꾼다고 그래요. 그래서 맞아, 뭐 꼭 학자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지. 그래서 뭐 훌륭한 직장인이 되면 되겠다. 생각해 보면 내가 그 학생을 막 야단칠 때에 그 학생이 잘못됐다고 그러는 것이 바라보는 방향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원래 그 학생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그 상을 내려놓고 보면 꼭 학생이 아니고 내가 교수가 아니라고 하는 방향에서 생각하면 뭐 꼭 그렇게 잘못된 것도 아니죠. 오히려 직장인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직장인일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야단치는 횟수가 그걸 알았다고 해서 갑자기 야단을 안 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눈에 거슬리는 게 있으니까 이제 야단을 치다가 이제 횟수가 점점 이제 줄어들어서 그 다음에 이 학생은 이제 취업을 해서 이제 아주 훌륭한 직장인이 이제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연말을 하는 것이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단죄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과보응이기 때문에 그 학생이 진짜로 잘못됐으면 그 지은 업보는 그 학생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죠. 그리고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내가 그 학생을 야단치고 단죄를 하게 되면 그 단죄한 업보는 제가 받아요. 학생이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남들이 나하고 다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착각을 이제 내려놓고 남들이 잘못하더라도 그 업보는 그 사람이 받을 테니까 내가 뭐라고 충고는 해줘도 내가 잘못됐다고 단죄할 일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직도 뭐 열심히 연마 중인데
하태원 교감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해하는 것으로 다 알았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그게 몸이 체득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해서 오랜 시간을 두고 계속 연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불교를 입교한 지가 31년 넘기니까 110년, 그냥 80년째가 됐네요. 그런데 이제 그 80년이 그냥, 입교만, 이 법명만 받고 한 것이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전주교당에 3살, 4살 때부터 따라다니고, 지금까지 최근에 한 4, 50년, 5, 60년은 개근상을 탔을 거예요. 거의 그런 정도로 원불 열심히 다녔는데, 제가 이게 살면서 좀 모양은 조그만 해도 통이 좀 커요. 그래서 정치를 할 바에는 대통령을 해야 하고, 안 할 바에는 이 부처님 공부를 할 바에는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대전 똑같이 좀 한번 그런 사람이 돼보자. 이래서 열심히 목욕 재개를 하고, 그러니까 목욕 재개는요, 왜 그러냐면 일심정성을 하려면 목욕 재개를 안 하면 정신이 일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목욕 재개를 하고, 그 다음에 내일을 저는 날마다 제 손을 빱니다. 그래서 깨끗한 것으로 갈아입고 기도를 하는데 108번을 하고 한두 시간을 하고, 밥은 안 먹어도 기도는 안 빠졌어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했는데, 그런 결과에 제가 대종사님하고 이 부처님하고 똑같은 이 머리로는, 이 마음으로는 경지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전에는 좌선을 하려고 이렇게 쭈그려 앉았으면 그냥 어쩐 때는 잘 되고 안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좌선을 따로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무엇을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걸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단계를 떠나서 항상 먹고 말하자면 입고, 그러니까 보통 입고 자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잘 싸고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이것을 잘하는 것이 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좀 그렇게 병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제가 오늘 모처럼 한 3, 40년 전에 묵혀둔 옷을 꺼내 입었어요. 옛날에 이제 이거저거 이제 정치하려고 하고 이거 할 때는 제가 3, 40대, 50대는 좀 바쁘게 돌아다녔습니다. 꿈도 크고. 그런데 이제 그걸 접어버리니까 이 옷이 필요가 없게 됐어요. 실제로 이렇게 그냥 장롱에 오래 박혀두는데, 지난번 행사가 있어서 빨간 옷을 입고 나서 한번 입고, 근데 우리 지타원이 그 옷 따숩기도 하고 괜찮다. 그래서 이제 이 옷을 입었는데, 오늘 이유는 우리 단장님이 나보고 부탁을 했어요.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간단히 요약해서 7분 이거 해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할까요? 그래서 가지 줄기 다 빼버리고 뿌리 본론 결론만 얘기하자.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그 옛날에 진시황이 평생 구하는 거 불로초,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거. 그 다음에 시간을 나한테 좀 더 줬으면 부자 방망이. 그러니까 돈 나와라 뚝딱, 집 나라 뚝딱 하면 부자 방망이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상 부자 방망이는 다음에 하고, 오늘은 불로초 요거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불로초라 하면은 법에 벗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 법에 입각한 불로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하면, 옛날에 진시황이 나를 봤으면 불로초를 충분히 먹고 잘 살고다 고맙다고 우리 원불교 세계 좀 전파했을런가 모르는데, 그 사람 인연이 없어갖고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모인 분들 대개 보면은, 저도 나이를 따져보니까 바이든이 나보다 1살 형이에요. 트럼프보다는 내가 2살입니다. 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제가 말하자면 불로초를 이러고 저러고 한다면서 내가 늙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빨간 옷도 입고 오늘 좀 불로초를 이제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했습니다. 그럼 불로초라고 하면은 무엇이 불로초냐? 그런데 제가 불로초를 확실히 불로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법이 없는 얘기를 한다든가 업보가 있는 인구가 있는데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이게 불로초구나 그렇게 이제 간단히 그렇게 해서 느끼지도 않고 돌아가지도 않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좋고 그렇더라도 화두를 두고 하면 틀림없이 불로초가 맞다 이런 때가 올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본래 자리를 얘기할 때 허공이라고 그러는데 허공 이전자리 허공이 본래 자리입니다. 이 허공 이전자리라고 하는 것은 말로 글로 모양으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본래 바로 이 자리가 형이고, 그러면 밖에만 있는 허공이냐? 내가 허공, 바로 이전 자리에 내가. 그것을 우리 대종사님은 이걸 이론상 법신불로 했어요. 그래서 이 법신불에는 거기 바로 그 자리를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본래 성품자를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불로초냐? 이 허공 이전 그 자리는 늙어서 죽은 법이 없어요. 또 몇억 년 전부터 태어난 적이 없어요. 또 몇억 년 후에도 이 자리 이거 했어요. 모든 것은 모든 만물 모든 건 다 부처라고 했는데 모든 만물은 거기에 입각해서 다 진공모유로 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허공 그리고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은 자리는 바로 그 자리를 확철되고 확실히 깨닫고 자기가 그것이 바로 자기인 줄 아는 것이 대종사님도 부처님도 그 자리를 깨서 결국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말하자면 무시선 무처선이라고 하면은 이 자리를 시도 때도 어떤 곳도 없이 항상 유지하는 것을 그게 이제 무시선 무처선이거든. 그래서 이 자리를 깨치면은 이 자리는 바로 나다 이 말이죠. 바로 이게 이거고.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무궁한 묘리와 보물과 조화가 무궁무이 다 갖춰졌다. 또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다. 또는 정신선 사리연구 작업지사다. 똑같은 말이에요. 단어가 틀려도 그 뭐 일고조로 한 같아도 그게 똑같은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히 깨달으면은 무지선 무처선이 뭐냐? 아까 허공이라고도 안 돼. 그러니까 허공 이전의 허공자리. 그 자리를 확실히 깨달으면 이 자리가 되는 것이고, 또 아까 그 자리가 말로, 글로, 모양으로 표시할 수 없는 자리가 바로 건데, 그러면 이것이 걸려있는 것이냐? 내가 그렇다 이 말이죠. 내가 바로 법신불, 보시면 화신불이고, 내가 바로 그런, 말하자면 불생불멸의 자리인데, 그거를 몰라서, 깨치를 못해서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러면, 그것만 머리로 알아서 뭐냐. 근데 이제 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먹고 살려면 이점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스트레스가 없어요. 이 자리가 허공 이전 자리에 내가 살게 되기 때문에 그걸 무치선이라고 하는데, 무처선. 앉아서 자선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거 수상문창에 막 노력해서 듣고 외우고 쓰고 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자성문정에는 그 자리에서 항상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내가 어떤 예를 들었냐면 시궁창물에다 아무리 빨래를 빨고 내가 자선을 하고 별짓을 해도 시궁창 냄새가 나. 내가 아직은 그 자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내가 맑은 자리에 들어서면은 빨면 빨수록 수행하면 자선하면 할수록 맑아진다 이 말, 맑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수행을 한다면서 머리 두통만 나오고 병만 얻어. 이것은 자성문이 아니라 수상문창이다 이 말이야.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고, 이것을 깨치고 살면은 우선 아까 얘기한 대로 스트레스 없으니까 잠도 잘 자, 밥도 잘 먹어, 대변도 잘 봐. 그러니까 좀 건강해. 저는 그것을 함부로부터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이든 그 사람이 늙어서 그만뒀는데 나는 더울 것 같아. 트럼프도 나보다 아래인데 걔가 나보다 건강한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이 불로초를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불로초를 말씀을 드렸고, 이 이야기를 이제 길게 하면 이제 길어지니까.
이제 부자방맹이 이제 잠깐 이제 하는데 왜 부자방맹이냐? 이것은 그 사언을 알고 은혜를 알고 모든 삼라만상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처처불상 부처님인데 여기가 법당이에요. 부처님 있는 거 법당이거든. 그러니까 나무가 있으면 거기가 법당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계시니까 법당, 여기 있으면 이거 법당이지만은 처처불 사사불상이.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다 부처니까 뭐 이게 꽃, 여기가 있으니까 이 꽃에 여기 있는 여기도 법당입니다. 이 꽃 자체 이 둘레가. 그래서 그런 이치로 모든 사언, 모든 것이 부처님이고 부처님에 대해서 불공을 하고 처처불 사사불광 어느 때 어느 곳이든 다 부처니까 법당문 와서도 이거 사배하는 것도 부처지만은 그래서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이 아까 허공 이전의 허공짜리 그 자리를 내가 갖고 살면은 스트레스가 없어요. 또 잠도 잘 자. 잠 못 잘 일이 없어. 내가 스트레스 뭐 이러고 이 생각 저 생각해야 잠을 못 자는 것인데 이것은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또 대변도 잘 봐. 신경성으로 해서 대변을 못 보는 것이거든. 아주 나는 통변을 합니다. 이만큼 먹어도 다 싸버리지. 그러니까 그래서 병이 없어요. 저는 뭐 우리 집사람이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요거를 확실히 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불로초가 확실한 겁니다. 이게 이 불로초를 확실히 갖고 좀 여기 되게 보면은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 분도 있고 어르신도 있고 좀 하는데 20, 30대는 적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걸 화두가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것을 해서 불로초를 가지고 이걸 하고 부자방맹이는 오늘 시간을 좀 더 줬으면은 할 판인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부자방맹이를 하고 오늘 이대로 끝내겠습니다. 불로초 잡수고 감사합니다.